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육과정의 교육과정의 뭐 요인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화면에는 교육과정 실행 요인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실행 요인엔 교과, 학습자, 학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서 현대 교육과정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그걸 다시 한번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 실행 요인이 앞서 얘기했던 현대교육과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수준의 거시교육과정부터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 교사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말과 행동, 선생님 자체가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실행하시는 교육 과정이 수업 1시간, 1시간이 바로 선생님의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들이 매 차시마다 하시는 그 수업, 그리고 수업에서 선생님들이 수행하시는 말과 행동들이 전부 다 그 하나하나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자신, 교사 교육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 했던 걸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문해력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현대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The Curriculum이라는 용어를 한번 맨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프랭크 오빗이 사용했던 The Curriculum이라는 용어가 우리 현대 교육과정에서의 용어의 기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에 타일러가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연구서를 발표했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타일러는 교육 과정에 교수학습이라는 용어가 들어왔다는 거죠. 후반부 그 뒷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교육 과정은 그 범주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교육 목표가 있고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교육 과정이다.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런 교육 목표가 교육 과정에 의해서 좋은 교수학습 방법에 의해서 잘 달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바로 교육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죠. 이거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게 되지만 선생님의 단위 1차시, 단위 한 차시의 수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수업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수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한 차시의 커리큘럼,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교육 과정인 거고 거기 그 수업을 교육 목표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죠? 선생님 형성평가하지 않습니까? 과정중심평가, 수행평가 똑같습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됐건 선생님 한 차시의 교사 교육과정이 됐든 간에 교육과정의 범주와 순환 구조는 거시 교육과정이나 미시 교육과정이나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1950년대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은 이 타일러에서는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있었고, 그 교육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을 연계했다면, 블룸은 교육 목표를 상세화했습니다. 그래서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왜 중요하냐면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이렇게 분류하고 인지 차원, 정의적 차원, 심동적 차원을 또 상세화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제가 나중에 이제 교수학습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암기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블룸은 말이죠.
지금도 예나 1950 이후부터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평가에서도 지금까지도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타일러부터 시작된 지도안의 도입 전개 정리, 이 도입 전개 정리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 평가를 위해서 쓰이는 과정이고 단계지만 저는 공감 소통 내면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타일러 시대부터 시작되는 수업 전개 방식의 도입 전개 정리가 있다면 평가에는 블룸의 텍사노미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 이해, 적용 이 용어가 지금까지도 쓰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했지만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의 이 인지과정 차원에 나오는 지식의 적용, 분석, 종합, 평가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2000년대, 90년대 말에 이 블룸의 교육목표 분류학을 수정판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인지과정 차원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에도 있고 사설 교육기관에도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데 바뀌었습니다. 개정판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나중에라도 평가를 받으시거나 수업을 하실 때, 그거 틀린 게 아니라 이미 바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뭡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가 아니라, 세상이 바뀌고 지식의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안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나중에 다시 표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1960년대 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야기되는 게 바로 브루너입니다. 브루너 우주회의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브루너의 교육과정은 교육의 과정, the process of education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머릿속에 이 블룸, 타일러도 중요하지만 블룸과 브루너는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일러의 교육과정은 가장 먼저 교육 목표가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학교는 어떤 교육 목표를 달성하자 노력해야 되는 교수 학습 방법이 중요하게 제공되었다. 그래서 여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교육 경험이 제공되지, 이게 다 교수 학습 목표, 교수 학습 전략입니다. 교수 학습 방법. 이 교육 경험을 효과적으로 조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위의 목표가 달성되었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뭔가? 이게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과 교수 학습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교수 학습 전략, 교수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블룸의 교육 과정은 학생들에게 어떤 종류의 경험을 줄 것인가를 달성하는 교육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해서 교육 목표를 상세화해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을 상세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교육 목표는 특정한 교육 프로그램이 달성하려는 사고와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사고는 인지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동은 심동적 영역, 감정은 정의적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학생들이 갖추어야 하는 특성을 상세하게 규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거 지난 시간에 한 거 지금 복습하는데 선생님들 머릿속에 계속 담고 계셔야 돼요. 이걸 담고 계셔야 이 본시 학습, 오늘 이번 시간에 강의하는 거를 계속 머릿속에 재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브루너 우주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브루너의 교육과정. 브루너는 교육의 과정, 제가 빨갛게 표시한 건 커리큘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서 프로세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가 평가하고 평가 때도 말씀드리지만 과정 중심 평가는 커리큘럼은 어는 뭐죠? 말이 경주마가 그 주로를 원형을 달리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 하나의 구조죠. 그걸 커리큘럼이라고 용어를 하는데 브루너의 지식의 브루너의 교육의 과정에서는 프로세스, 순차적으로 그게 주로를 달릴 때 하나하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순환해야 된다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브루너가 얘기하는 학문이란 지식의 탐구와 발견의 영역을 공유하는 학자들의 공동체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은
학문의 성격을 밝히고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해석하는 이다. 이 얘기 뭐냐면 이전에 이걸 이해하려면 이전의 주언뷰의 생활 중심 교육 과정을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막 그 경제가 막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생활이 중요해진 거예요. 생활에서 도구를 잘 활용하고 생활에 나와 있는 생활 방식을 잘 사용하는 것만이 교육 과정의 최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깊이 있는 걸 탐구하거나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자들이 하고 있는 이 연구 분야의 학문적 탐구와 발견을 학생들도 알게 하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수준만 낮춘 거예요. 요리를 잘하고 잔디 깎는 거 잘 만지고 냄비를 잘 활용해서 프라이팬 잘해서 음식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면 사람들이 지식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학문의 깊이 있는 학문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고 학생들의 그로부터 그런 학문을 알게 하면 거기서 발견을 느끼고 그걸 알면서 학생들도 학자처럼 서로 가르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브루너의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물리학 공부는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물리학자 동일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루너의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주의 교육과정이면서 이게 지식 수준을 한 차원으로 높인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탐구 정신을 가르치고 발견 학습. 지금도 여러분들 요 다음 이제 우리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교육 과정을 구성을 할 때 이 브루너의 교육 과정,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정의할 때 일련의 계획된 목표와 수행이다. 의도한 목적을 구현하는 내용과 방법이고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의 약속이고 다양한 문화 생산의 행동 양식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잘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이 얘기 이제 다시 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육 과정을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행의 문서다, 약속이다. 이 교육 과정을 교육 목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학습 방법과 전략이 있어야 된다. 타일러가 그랬잖아요. 어떤 경험을 제공할까, 어떤 방법을 줄까. 이게 교수학습 전략이고 교수학습 방법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끝났을 때 제대로 수행했는가 못했는가를 평가를 해서 야, 다음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거는 잘 됐으니까 이건 살리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들 교사교육 과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차시 야간에 수업을 짤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지도안 짤 때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도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가 뭡니까? 단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단원은 들어가잖아요. 단원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단원을 하고 나서 수업 본식 학습할 때 선생님 교육과정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선생님의 그 수업의 1차시 교수학습 목표를 정하잖아요. 그 교수학습 목표를 선생님이 보고하지만 교육 과정의 성취 수준을 보잖아요. 성취 기준을 보고 성취 수준을 본 다음에 야, 나는 이런 수업을 하려고 해. 그러면 나는 내가 이 1차 시의 수업에 이런 단위 수업 목표를 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토입 전개 정리라는 교육 과정을 편성하잖아요. 공감, 소통, 내면화를 하고. 그런 다음에 뭘 하죠? 내가 이 한 차씩 동안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교수학습이 들어가야 돼요. 교수학습 전략, 방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 수학이에요. 발견학습, 문제해결학습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 중국어 교육합니다. 중국어 교육 대표적인 교수학습, 직접 교수법, 언어학습에서 많이 쓰는 게 직접 교수법 아닙니까? 나 과학이야. 지구과학 하려고 해. 그럼 뭐 해요? 탐구학습 하잖아. 발견학습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차시에 수업을 다 했어. 도입전개 정리, 공감소통, 내면화 끝났어. 그 옆에 문제 해결, 문제 탐구, 문제 해결, 문제 가정, 문제 적용, 문제 내면화. 문제 해결 학습법 적용했어.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과정 중심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과정 중심 평가 뭐예요? 수업 중에 평가하기도 하고, 수업 끝에 평가하기도 하고. 평가 어떻게 하죠? 과정 중심 평가. 처음부터 끝이지 않습니까? 순환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교육 과정을 편성하는 거죠.
국가도 그런 경우 5개년, 10개년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만드는 거고 선생님들도 아, 나 내 수업이 여기 함수에선 이랬구나. 그럼 함수 2에서는 또 내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과정의 층위가 뭐예요? 제일 위에는 뭐가 있죠? 선생님 1차시 지도안이 있잖아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다면 교사라면 교사는 선생님 1차시 차시 본시학 수업 지도안이 있어요. 수업 지도안 가지고 수업했어요. 했는데 이거 내가 수업하는 중에 새로운 방식이 나왔어. 그럼 뭐 교육과정이 뭐라고 그랬죠? 실천 교육과정. 수업 활동 1, 활동 2 들어가잖아요. 근데 애들 보고 새로운 방식으로 함수를 풀어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음. 친구들과 인사를 할 수 있는 중국말로 친구들과 인사를 할 때, 뭐, 다른 나라, 다문화 가정의 친구가 인사를 어떻게 할까? 그럼 다른 아이가 새로운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때 하는 게 뭐죠? 실천적 교육과정이라는 거죠. 문서에서 나와 있지만, 문서에서는 문서상으로 선생님 지도 안에 계획은 되어 있지만, 활동 중에 나오는 거를 뭐라 그래요? 실천적 교육과정이랍니다. 그 다음에 잠재적 교육과정은 모르죠? 야, 내가 이거 탐구학습을 했더니 전혀 예상에 엄청난 내용,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창의적인 내용이 들어왔어. 이걸 뭐라 그래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교육과정인 거죠. 물론 이게 교육과정에 아주 나쁜 것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널 교육과정이라는 건 영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 영교육과정은 사실 교육과정 용어에 쓰긴 하는데 여러분들 영교육과정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교육과정 문서상의 교육과정은 여러분들 그걸 내용을 기입할 필요도 없고 그걸 실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칭의를 할 때는 규범적 교육과정, 실천하는 과정에서는 애들 실행한 수업 중에 일어나는 활동 중에 일어나오는 새롭게 발견되는 실천적 교육과정. 그리고 선생님이 규범 수업 안과 활동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교육 과정 내용 중에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새롭게 발견되는 좋은 교육 과정들을 그런 잠재적 교육 과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교육 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를 들은 거죠.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해서 재난제의를 했는데 잠재적 교육 과정 가지고는 이런 국가 간 전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그걸 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교육과정 실행 요인을 하는데 이제 앞에 시간 걸 되새김한 이유는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제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요인인데 자, 이제 선생님들 머릿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교사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교사교육과정은 뭐죠? 선생님의 본시학습 지도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거를 교과와 학습자와 학교를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을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을 얘기할 때 이게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험주의 교육과정, 인본주의 교육과정, 인지주의 교육과정, 구성주의 교육과정 이렇게 네 개를 구분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을 갖다가 세세하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분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교육과정 학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이 교직 실무하시는 거고 선생님 교생 실습 나가셔야 되고 선생님 교원 임용시험 국가 임용시험도 봐야 되고 아니면 사립학교 채용고시도 봐야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선생님들이 뭘 아셔야 돼요? 선생님 교육과정 편성하셔야 돼요. 선생님 교육과정 편성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의 교사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 한 차시의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앞서서 얘기했던 교직사회를 얘기했고 교직사회 다음에 지도안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평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과정 문해력을 하고 있고 지금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현대교육과정을 얘기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용을 얘기했고 이제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얘기하는데 이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거시 세계 지구상에 있는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한 단위 차시의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선생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교육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이 순간 당장 2022학년도 선생님이 지금 교생 실습을 나가시던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험에 나가서 1차시 수업 지도안을 짜서 수업을 실현을 하건, 선생님이 임용고사 2022학년도에 임용고시를 보기 위한 단위 수업 지도안을 계획을 할 때도 이걸 적용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의 학생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선생님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자, 그럼 선생님이 어느 나라의 학습자였든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초중고 대학교에 있는다가 이 대한민국에 내가 학생으로 있으면서 나는 경험주의 중심의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았다. 아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초중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나는 인본주의 중심의 교육과정을 받았다. 아니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있으면서 초중고 대학에 있는데 나는 인지주의 중심의 나는 학생이었다. 아니다. 나는 구성주의 중심이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세요. 경험주의 그러면 대표적인 경험, 말 그대로 경험이에요. 경험. 생활 경험을 중시한 겁니다. 노작 중심 교육. 같은 밭에 가서 일하고, 나는 학교 가면 우리 과학 시간에도 나는 우리 학교에 생태식물원에 가서 생태식물 직접 농작물 키우고 나는 곤충도 채집하고 그랬어. 나는 과학도 그렇게 했어. 난 수학도 직접 운동장에 나가서 자로 재구나 이런 걸 가지고 했어. 아니야. 나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해. 무조건 난 교과서 참고서만 했어. 난 이론만 배웠어. 인지주의가 그런 거죠. 인본주의. 나는 안 그랬어.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는 말이야. 예의를 중시하고 사람들의 인격을 중심으로 했어. 특히 말이야 나는 희한하게 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정 재단에서 다녔는데 정말 나는 있지 인본주의 중심이었어. 그래가지고 경천에 사람을 막 중시하고 하늘을 중시하고 이렇게 야 정말 이런 종교적인 교육. 선생님 경험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난 말이지. 내가 다니는 학교는 진짜 학생들을 엄청나게 중요하시게 했어. 구성주의 누구죠? 비고치키죠, 비고치키. 인지주의 그럼 블룸의 인지과정 차원. 기억하다, 이해하다, 분석하다, 적용하다,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안하다, 인지. 그 다음에 발견학습. 경험주의, 존두이죠. 존두이의 경험주의. 파스테르 같은 사람들. 인본주의 누구냐? 노자, 공자. 사람의 인격을 중시하는. 성경을 막. 구성주의 누굽니까? 비고치키, 삐아제 아닙니까? 학생들 스스로, 모든 걸 학생들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지역교육,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이 만일 지금 단위 한 차씩 지금 선생님이 당장 눈앞에서 60분 동안 책상에 앉아서 선생님이 한 차시의 교육과정을 설계한다고 보십시오.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 선생님이 60분 동안 한 차시 단위의 교사교육과정을 설계하려고 해요. 자, 선생님의 교과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체육, 선생님 무용 전공했어요. 자, 무용에서 발레 동작을 한다. 자, 한 차시에 수업을 하려고 해요. 지도안을 짜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은 어떤 교육과정의 중심으로 한 차시의 교사교육과정을 설계할 겁니다. 인지주의로 할 겁니까? 현대 제자리에서 협력해서 발끝을 세워 죄송합니다. 제가 이 발레를 잘 모르는데 그냥 상상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무용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교수님이 무용 전공하신 분의 남자분인데
실제 무용했습니다. 무용했어요. 제 대학교 때. 그 생각이 나서 지금, 자, 무용해.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인지주의를 할 겁니다. 야, 얘들아, 이거 발레하는 거 순서야, 이거, 이거 그림 보고 동작 보고 그대로 해.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현대 발레 하는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 다 같이 모이세요. 나와보세요. 자, 마룻바닥 그래서 신발 벗고 우리 다 같이 발끝을 세워볼까요? 실제로 경험지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얘들아, 발레는 사람의 인격 형성에 너무 중요하다. 이거 정말 하늘을 중요시하고 서로 상호 예의를 바르게 해야 돼. 발레를 할 때 상대방을 존중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인본주의 교육과정으로 구성을 할 겁니까? 아니면, 자, 발레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혼자 걸음걸이겠죠? 발레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짝과 함께 어떻게 하면 발끝을 세워서 제자리를 아름답게 서서 걷고 돌을 수 있는지 해보세요. 구성주의를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습자 중심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교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교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학습자는 버리고 이제 선생님의 교과로 보세요. 선생님이 체육인지, 영어인지, 과학인지, 컴퓨터인지, 상담인지, 유아교육인지, 국어인지, 수학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교과로 들어가면 또 이게 바뀝니다. 자, 도제 중심으로 할 건지, 도제 중심으로 선생님의 한 차시 수업을 구성할 건지, 내용 중심으로 구성을 할 건지, 성취 중심으로 할 건지, 학문 중심으로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도제 중심. 아까 뭐 있었죠? 아까 학습자 중심에는 경험 중심이었죠? 경험 중심. 자, 선생님이, 자, 음악 선생님인데 국악하셨어. 남도 민요 전통하셨어. 자, 얘들아, 오늘 국악한다. 자, 여기 봐. 이거 소리 내는 발성법부터 목 모아 이거 그림 보고 그대로 따라해. 여기 1번, 2번, 3, 4번 있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남도 소리 하는 거 서편제를 다 서도인가요? 서편제 영어를 한번 다 동기유발로 보여줘. 동기유발로. 어? 교사용 선생님 교사 교육과정은 뭐라 그랬죠? 한 차시 수업이라 그랬죠? 수업안 기획할 때 뭐요? 수업 그러면 뭐죠? 단원 다음에 목표 있죠? 목표 다음에 교수학습 전략 있죠?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 들어가? 동기유발, 도입, 전개, 정리 왼쪽에 단계, 오른쪽에 뭐예요? 그 수업 과정, 직접 교수법, 시범 보이기, 직접 교수 시범 보이기, 따라하기, 흉내내기, 내면화하기 나왔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모르게요. 동기유발 들어가죠. 서편제 영화 보여주기. 활동 1, 활동 2. 선생님 수업 따라하고 소리내기. 친구들과 함께 서로 소리내면서 평가하기. 밑에 정리 단계에서 상호 평가하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의 수업의 방법은 경험 중심이면서 도제 중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죠? 성취 중심이 있었죠. 성취 중심. 경험 구성주의에서 학생들 스스로서 야 이거 수학 함수인데 이거 풀이 과정을 말이야 짝과 함께 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학문 중심은 어떻게 하죠? 함수를 처음으로 이게 나온 사람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풀이 과정을 갖다가 그대로 교사가 보여주는 거죠. 야 이대로 해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과를 놓고 봤을 때는 교육 과정이 도제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내용 중심이 될 수도 있다. 내용 중심 뭐냐? 교과 중심이다. 교과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수학은 수학의 내용, 과학이면 과학의 내용, 음악이면 음악의 내용이 드러나. 음악의 역사. 이렇게 해서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학교라는 요인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또 다르게 편성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선생님이 공교육. 나 공립학교 선생님이 나 공립학교 선생님이 있어. 나 공립학교에 있어. 나 공립학교에 교사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면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공교육을 위한 제도권 교육과정입니다. 사교육은 말이죠.
사립학교는 당연히 이제 공교육 기준이니까 사교육기관, 입시 교육기관에 있다. 뭐 언어 교육 하는 데 있다. 특별 뭐 재단의 사교육에 있다. 어. 아니면 나는 알트스쿨, 대안학교에 있다. 그 학교 교육과정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달리 있다 그랬죠. 뭐 다문화 학교인지, 특별학교인지. 그 다음 여러분들이 NGO로 할 때 세 개입니다. 교육과정의 편성이 다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목표로 하느냐, 내가 어떤 학교에 소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과정 편성이 다른 겁니다. 거시적인 거. 그럼 다시 미시로 들어와서 내가 단위 수업 교육과정, 교사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고 봅시다. 자, 이제 선생님이 교육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재직하기 위한 선생님의 교사 교육과정, 한차 시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태껏 한 거죠. 도입전개 정리. 저는 대신해서 공감소통 내면화. 60분 동안 한 차씩 공교육 초등학교가 됐건 중학교가 됐건 고등학교가 됐건 선생님의 교사교육과정을 60분 동안 편성을 해야 돼요. 보통 여러분들 혹시 임용고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2021학년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랑 달라요. 지금은 조건을 줘. 지도안도 조건을 주고 수업 시연도 조건을 20분으로 지금 줍니다. 그리고 양식도 통일화돼 있어요. 통일돼 있고 지도안을 짤 때 양식을 딱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도입전개 정리하고 뭐 예를 들면 동기유발을 뭘로 넣을까, 활동 일리를 기술해 보시오, 평가 문항을 과정 중심으로 하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줍니다. 공교육에 만약에 여러분들 공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만일 그게 평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 선생님 교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조건 안 주는 거죠. 선생님이 교생 실습을 가고 선생님 세네 개 교사가 돼서 공개 수업을 할 때는 그때는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 편성하는 겁니다. 그 양식은 이미 여러분들 제가 앞서 다 했잖아요. 그대로 다 그 양식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 나 이 양식 싫어. 선생님 창의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뭐 통일된 거 없습니다. 선생님 만들고 싶으면 만든대요. 근데 이제 모험이죠. 남들이 다 아는 걸 가지고 해야지 남들 모르는 거 가지고 느닷없이 하면 당황스럽죠. 그 다음 이제 사교육기관. 여러분들 예를 들면 특정 재단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를 갔어요. 대안학교 선생님 뜻이 있어서 나는 특정 그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대안학교에 난 교사 임용 시험을 보겠다. 채용 시험을 보러 했다. 그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학교에서 10중 8구 100%예요. 그 학교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걸 요구할 겁니다. 선생님, 무슨 과목이 영어죠? 영어 수업 지도안 작성하세요. 60분 동안 지도안 작성하게 합니다. 100% 선생님 교과에 관련돼서 그 교육 과정을 편성하면 그 교육 과정엔 그 학교의 이념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교과에 그런 걸 편향적인 종교 편향적인 내용을 들어가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뭐 면접을 한다거나 수업 시연을 할 때는 물어봅니다. 면접관들이. 물어봐요. 이게 좀 공교육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문화 지역사회 학교의 교사가 되려고 하면 요즘은요, 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 교사를 뽑아요. 이게 공립학교 이제 국가 공채로 하지만 이게 재단에서 다문화도 이거 편성이 비슷합니다. 지역사회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선발을 하기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으로 교사를 선발합니다. 많아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어떻게 선발해요? 선생님이 지역사회 예를 들면 다문화 학교 교사를 선발해요. 근데 선생님이 뭐 국어 교육을 했어. 다문화 학생들에게 우리말 교육을 하려고 해.
그러면 선생님이 그 맞는 교사교육과정을 편성해야 돼요. 한차시분 선생님 저 중국어, 아랍어, 라틴계 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교육을 위한 수업안을 구성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럼 이거 국어 교사지만 그 교수 학습 과정을 편성을 해야 돼요.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시민이 똑같은 거 한 거예요. 어몽길하고 여러분들 뭐 히말라야에 가서 어몽길이 세운 저 그 히말라야 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선생님 파견되는 거예요. 그럼 어몽길 재단에서 돈 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선발할 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재외공관 학교들 있어요. 재외국민학교. 이거 다 교육청에서 선발해요, 선생님. 다 선발합니다. 그때 선생님들 그 실기 면접 평가할 때 다 수업 시험 받고 선생님 지도안 다 받아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사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이게 거시교육 과정을 얘기할 때 이게 교육 과정에서 타일러, 브루너 얘기하고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 얘기하면서 기억하다, 이해하다, 적용하다, 분석하다, 평가하다, 창하나 머릿속에 외우세요. 지식은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이에요. 지적 영역을 상세화할 때 사실적 영역에서 절차적 영역에서 메타 지식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 브루노의 지식의 구조를 알고 브루노의 발견학습을 알아야 돼요. 탐구학습법을 알아야 됩니다. 교육 과정이라는 게 교육 목표가 있고 교육 목표를 수행하는 거지만 이게 개인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이고 문화 생산의 양식이다라는 걸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짜고 있는 단위 1차시, 한차시 선생님들이 뭐 임용고사를 보고 사립학교 채용을 보고 교육청에서 하는 지역사회 교육기관의 교사가 되건 세계시민권 어몽길의 학교 재공관장 교사 채용을 가건 그때 다 선생님들 60분짜리 수업 지도안 받고 수업 시연해요. 그게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입니다. 선생님들 교육 과정 그러면 이거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내가 왜 봐야 돼? 내가 뭐 학교에서 그걸 왜 알아? 선생님이 교육 과정이에요. 선생님 한 분이 그러려면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을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지금 소속되어 있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만이라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문서이고 그것을 잘 달성하기 위한 교수 학습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선생님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교수 학습 과정, 선생님이 관련된 교육 목표는 당연히 알겠죠. 교육 과정도 선생님 영역에 있는 교과 교육 영역에 있는 교육 과정을 알고 거기에 맞는 교수 학습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접교수법, 문제학습법, 탐구학습법. 이거 3개만 알면요. 모든 교과 다 통틀어서 다 해결돼요. 교육평가는 뭐였어요? 교육평가는 수행평가랑 과정중심평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렸죠?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 그것만 알면 교육과정 다 하는 거예요. 교수학습 한 차시 선생님이 지금 구성하는 교수학습 과정. 선생님의 한 차시의 교수학습안을 구성하는 그것 자체가 선생님의 교육 과정인 거예요. 교사 교육 과정이에요. 그 교사 교육 과정 한 차시 지도안을 잘 짜면 그 규범적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면 선생님이 가장 좋은 교사 교육 과정이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제일 좋은 교사로 살아남는 것이고 선생님이 그 평가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육과정을 구성을 할 때, 한 차시 구성을 할 때, 머릿속으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준비 땅 하면 아, 교육 과정은 교과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학습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아, 나는 목표가 나도 내가 직장 생활하다가 교사가 되고 싶었잖아. 내가 저 남미에 내가 있었잖아. 남미에 어디 직장 생활하다 내가 이 대학원에 들어와서 왜 이 대학원에 와서 교직사회 교직 실무를 듣는데 내가 가만히 그냥 이거 한 학점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직장 생활할 때 그 안데스 산맥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생각나고 요즘 남미 애들이 K-팝도 관련이 있는데 내가 다시 직장 그 남미로 돌아가서 팀장으로 내가 승진하면 내가 그 학교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기 재외공간 학교에 가서 교사로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거기에 응시해야 되겠다. 나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공고 납니다. 그 남미, 멕시코, 볼리비아 이런 거 납니다. 그 제2공간학교에 하는 거예요. 수업 지도 짜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나 세계 시민 교육을 그 목표로 하는 거야. 나는 교과가 뭐지? 내가 전공이 스페인어잖아. 좋아, 나 스페인어야. 야, 그럼 내가 이 수업 안을 어떻게 짤까? 야, 거기 가서 하는데 애들한테 이거 학문 중심으로 스페인어를 처음 만든 사람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 뭘 해야지? 그래. 애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그래도 우리말에 대한 기초는 알려줘야 되겠지? 그럼 우리말의 내용, 훈민정음,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세종대왕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말을 내가 잘 가르쳐야 되니까, 발음도 잘하고 애들한테 이거 내가 발음하는 것도 실제로 해봐야 되겠다. 도제 중심 해야겠다. 어? 그러면 이게 있죠. 애들한테 우리 예의도 좀 한국인의 예의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인본주의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선생님이 한 차시의 교육과정을 편성을 할 때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교육과정이라는 건요. 교수학습 목표 들어갔죠.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평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교육과정은 뭐예요?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예요. 이게 하나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있죠. 평가 목적의 교수학습안을 짜거나 평가 목적의 수업 그 시연을 할 때도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도 만일 그 시험을 보려고 한다면 이게 교육학에 다예요. 교육학 전공 서적 책 펴보세요. 이게 답니다.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육평가가 다예요. 교육 철학, 교육사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수학습에 다 들어가 있어요. 교육공학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 한 차시 수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수업안 선생님 한 차시의 수업을 짤 때 내가 대안학교의 선생님이 되려고 한다. 이제 수업 60분짜리 짠다. 그러면 나는 대안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야. 나 과학이니까 난 학문 중심으로 하겠다. 학문 중에서 뭐? 학문 중에 나 인지주의 하겠다. 그 블룸과 브루너를 적용해서 학생들의 블룸을 적용하면 뭐 해야 돼요? 학생들 수준을 알아야 돼요. 인지과정 차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구성주의 성취 중심으로 하겠다.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비고치키를 알아요. 비고치키. 그래가지고 수업 시연을 합니다. 수업 시연에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 평가할 때 질문할 겁니다. 수업안을 보고 선생님의 그 지금 과학 수업이신데 과학 수업의 그 교수학습 전략은 뭐죠? 그 탐구학습이군요. 그럼 문제해결학습은 그런 화산 활동에서 생성되는 것을 어떻게 학습자들의 동기유발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활동일은 어떻게 해요? 활동일은 애들이 직접 화산 폭발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럼 성취 중심에는 그러면은 어떤 학자 이론입니까? 그럼 뭐예요? 비고치키구나. 협동학습이군요. 그러면
협동학습의 이론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근접 발달 영역. 학생들 스스로 협업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인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해온 것들이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교직 사회에서부터 지금 수업 안에 이렇게 평가에 이르게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거는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 단위 한 차시의 수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수업 안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쭈루루루루루루루 브루너에게 얘기한 the process라는 과정을 통해서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순환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다 들어 녹아 있어야 돼요. 이게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인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학교 교육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자, 중간고사 선생님들 중간고사 대비. 중간고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대학원이 됐건 학부가 됐건 여러분들 지금 교직 실무가 됐건 선생님들 뭐 교생 실습을 하는 건 중간에 뭐 학교에서 평가받고 직장에서 평가하건 뭐 대학원에서 평가받건 간에 수업 60분짜리 수업안을 짜고 20분 동안에 수업 실현을 하는 그 중간 수업, 저도 그렇게 평가할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 이게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평가를 위한 그 지도안 작성과 수업 실현 전에 앞서서 학교 교육 과정을 보는 방법, 학교 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가, 단위 학교 교육 과정에 국가 중심의 교육 과정과 지역청의 교육 과정, 지역 교육 과정과 학교 교육 과정과 선생님 교과 교육 과정과 선생님의 교사 교육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